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년 전부터 이미 코인의 미래는 결정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8월 31일자 기사인데요. 일본의 금융청에서 투자금융자산에 코인을 넣냐 빼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년에 일본도 세금 개정안에 코인을 자산으로 포함을 하냐 마냐. 우리 이거 아직 자산으로 우리나라도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같은 시도는 일본에서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될지 여부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근데 앞서서 금융청장은 일본입니다. 암호화폐 코인 ETF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함부로 코인 ETF 지금 허용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랑 일본이 비슷한 그런 모양새죠. 한국, 일본은 비트나 이더 현물 ETF가 지금 허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연히 승인 전입니다. 한 질문이지만 코인을 산다면 어, 현물 ETF가 되기 전에 사야 되겠습니까? 된 다음에 사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성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좀 안전할 때 그때 사고 싶다. 좋은데요. 그러려면 사실은 가격을 좀 더 높게 주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낮게 사는 게 좋겠죠. 비트 이더 다 올해 승인이 됐죠. 작년의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추억의 가격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모두가 사실 답은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오랜 기다림, 확신과 함께 기다림이 어려울 뿐입니다. 저는 지금은 조금 이 기다릴 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공급 과잉이 심각하다. 카이코라고 하는 데서 보고서를 썼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영국, 중국,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비트코인 할 수도 있어. 매도 압력은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갑자기 뜬금없이 테슬라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가 2022년 이후에 비트코인 사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았대. 그러면 좀 팔지 않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어, 지금 이게 행동은 아니죠. 할 것 같아. 공급 과잉이 심각해. 이게 말이지 않습니까? 의견입니다. 말은요, 필터링을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그냥 뭐 하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이것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기사는 사실은 기사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특히 이제 하락이나 조정을 겪고 있을 때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악재 같은 퍼드를 주의하시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나중에 상승장이 되면요. 예전에 그 도지코인 도치 파더 어쩌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가격 치솟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승장에서는 호재도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중과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기득권은 이 이유는요. 그 소위 말하는 기득권, 금융 세력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락에 공포에 팔아버리고 떠나게 하고요. 포모에 가격 올랐을 때 잔뜩 우리로 치면 이제 비트코인 1억이 넘었을 때 이것도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면 그때 포모에 매수할 수 있게 계속 유도할 뿐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자라는 차원입니다. 이건 뭘까요? 100개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고래가 17개월 내에 최다수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 한 달 동안에 283개. 100개면 사실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이죠. 실제로 샀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도 사실 속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단수긴 한데요. 예전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소에 코인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건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 같은 경우 기관 투자자들이 보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바이낸스 보내서 파는 줄 알았는데 그냥 비트코인을 WBTC로 환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어쨌든 행동은
사실은 좀 더 우리가 판단을 하기는 좀 더 쉽습니다. 속임수의 가능성이 훨씬 낮다. 근데 이제 지난 1개월이라 했으면 지금 8월 달 얘기하거든요. 누군가 팔고 떠났을 때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비축을 한 사람들이 무려 몇 명? 283명. 큰 차이가 지금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몇 달만 지나면 본격적인 다시 이제 마지막 정말 그 바나나 존이 저는 이걸 뭐 내년으로 보지만 연말에 시작될 수도 있죠. 본격 상승장이 들어선다면 그때는 이 차이가 지금은 다 같이 쪼그라들어져 있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나중에는 정말 이거를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벌어질 것이다. 지금은요, 평단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영국의 금융감독청이 코인 그 라이센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신청을 하고 이제 승인을 하는 구조인데 이거 이제 코인 기업 등록 하나 이거 작업 처리하는데 무려 459일, 평균 1년 3개월, 4개월이 걸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코인 기업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영국이 암호화폐 허브가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렇게 걸려서는 이 코인은 하루하루가 지금 그 발전 속도가 눈썹이 휘날릴 만큼 빠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코인이 확실한 미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데 10년. 코인 아무리 친코인 법안이 누가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통과를 안 시킵니다. 지금 2년, 3년째 그냥 딱 잡고서 통과를 안 시킵니다. SEC 소송이요. 리플 소송 3년 뭐 8개월이었습니까? 7개월 만에 끝난 것 같은데 또 뭐 항소를 할 것 같고 규제 명확성이 애매합니다. 아직까진 그렇죠. 중국에서 홍콩 거래소 뭐 코인 합법화 시켰다면서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다 승인됐지 않습니까? 근데 본토로는 아직 이어지진 않고 있죠.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느린 것 같냐? 우리 눈에 느려 보일 뿐입니다. 세력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위 말하는 계획표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미국의 국회의원을 뽑고 뭐 로비 이제 자금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뭐 대선 후보 캠페인에도 이렇게 연락도 해서 법과 시스템, 기존에 있었던 자산이 아닙니다. 저는 SEC가 일면 이해는 돼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세금, 국세청 머리 아플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도 코인 세금을 소위 말하는 뭐 해외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쉽겠습니까? 국제 공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서로 여야도 싸우고 뭐 반이냐 친이냐 국제 공조는 훨씬 어렵죠. 그리고 세상에 없었던 디지털 망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고 뭐 블랙록 서클 뭐 지금 그 예전에 로빈후드 계속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제3국으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지금 느려 보이지만 짜여진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그 시간표를 알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뭐를 봐야 하냐? 소위 돈과 인맥으로 글로벌 기업들, 언론, 국제 기구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들의 움직임을 계속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들의 영향력, 소위 말하는 광고주죠. 대주주. 그들이 어떻게 보면 통제 가능한 대표적인 언론사 어딜까요? CNN,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이거 말고도 많죠. 사실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데서 해외 외신에서 보도 나오면 그것을 이제 하루 정도 지나서 소위 말하는 번역, 편집해서 표출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언론이 안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언론 중요합니다. 언론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분별력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말이냐 행동이냐 구분을 일단 하시고요. 그게 말이라고 하면요. 반드시 필터링을 해야죠. 그때 필요한 게 뭐다? 분별력.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길까요? 그러면 뭐 다 투자 뭐 도사 박사죠. 미래학자 됩니다. 공부와 지식을 쌓다 보면
그게 지혜로 숙성됩니다. 뭐 발효되죠. 김치처럼 해놓으면 푹 익어서 그게 지식이 지혜로 어느 순간 변환이 됩니다. 공부와 지식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이 지식과 분별력, 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서서히 미래가 살짝살짝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은 이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이제 근데 보통은 이제 미래라고 하니까 투자를 해놓고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이제 이걸 나중에 깨달으시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죠. 뭐 저도 이걸 겪었기 때문에. 자, 러시아에서 다음 주부터 국가 간 코인 결제 실험한답니다. 어, 목적은 이거는 좀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죠. 이런 것들이 말해주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전 얘기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뭐 미국에서 자꾸 뭐 스위프트 그 제재하고 하니까 러시아 기업이 지금 죽겠다는 거죠. 국제 무역도 하고 외환 거래를 위해서 거래소 만들고 지금 코인으로 외환 거래를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되는 결과, 누가 봐도 뻔한 결과가 뭘까요? 디지털 루블, 이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 디지털 루블과 코인 간의 사용, 그러니까 이제 코인만 쓰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 루블만 쓰는 것도 아니고 다 고루고루 쓸 겁니다. 용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용이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죠. 바이낸스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 개편 준비를 완료했다. 크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제가 1번 빨간색, 이건 뭐냐면요.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글로벌 무엇을 개편한다? 결제, 페이먼트, 결제 환경을 개편할 것이다. 결제 산업은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년 된 구식 방식, 즉 은행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은 결제를 위한 새로운 뭐를 제공한다? 글로벌 지원 인프라 레일. 제가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하려면 이제 차가 가는 건 고속도로인데 코인이 가고 스테이블 코인이 가고 CBDC가 가려면 거기에 이제 철도가 깔려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결제가, 그러니까 블록체인 결제를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뤄낼 것이다. 특히 비용이 싸다. 이렇게 언급한 거죠. 사실 궁금한 건 이거죠. 50년 된 결제 방식, 쉽게 말하면 지금 스위프트 체제, 은행의 인프라, 그거지 않습니까? 1970년대 스위프트가 생겼거든요. 왜 지연됐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은행이라 하면 세계 이제 뭐 미국의 일이죠. JP 모건 은행입니다.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스탠다드 차트드, HSBC, 최근에 뭐 중국의 뭐 공상은행이다. 대형 은행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50년간 결제 방식, 송금하는 방식이 왜 그대로 유지가 됐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게 자기 밥줄입니다. 이 수수료로 먹고 사는 데가 은행 금융기관이거든요. 고속도로 지금 내 앞에 지나가는 것을 옆으로 틀어버린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기득권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제가 이거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2014년 1월달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규제 당국과 뭐 JP 모건을 비롯한 전 세계 은행들 다 모였습니다. 기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 은행은 코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제야 그들은 그걸 뭡니까? 코인입니다. 코인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중이다. 그 밑에 작은 부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결제 기술은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강제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은행들은 그들의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있고, 하지만 통제력을 되찾고 싶다. 뭐를 되찾는다고요? 통제력. 통제력이 그냥 그 모래 손바닥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스물스물 빠져나가는 것을 이미 느낀 거예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답니다. 이미 이때부터 모든 게 다 지금 결정이 됐다니까요. 이게 뉴욕타임스가 지금 거짓말한 게 아니고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것뿐만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가져온 거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코인 죽일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월가 금융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 이후에
JP 모건이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거예요. 자체 블록체인을 만든 겁니다. 코인과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코인 관련 인프라를 그래서 다 장악한 거예요. 투자해 놓은 겁니다. 그래야 주락펴락 할 수가 있죠. 전 세계 정부는 어땠을까요? BIS, IMF가 뭐라고 했습니까? CBDC 개발 의무화, 강제화 시킨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CBDC 만들어. 우리나라도 당연히 포함이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이제 제3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디지털 달러거든요. 예전엔 외환 규제법 때문에 달러에 대한 접근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뭐 핸드폰, 인터넷만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다 갖다 씁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심한 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뭐 이거 구세주거든요. 우리는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좋아하고 CBDC는 사실 싫어합니다. 자, 금융 세력들은 월가는 스테이블 코인의 효용을 극대화시킵니다. 일반인들은 이걸 쓰면 달러에 대한 접근성 아주 빠르고요. 저비용으로 전 세계 어디든 보내고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어떨까요? 스테이블 코인 하면 자꾸 우리나라 빚을 사주네요. 국가 부채를 사줍니다. 그걸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보증금처럼 그걸 기반으로 돈을 스테이블 코인 찍어내지 않습니까? 정부는 그럼에도 CBDC를 추진합니다. 이 CBDC를 근데 사람들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이미 낌새가 많이 보여요. 뭘까요? 기본소득세, 재난지원금 이런 게요. 지금은 반감이 많죠. 내 프라이버시 정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이 프라이버시는요. 그러니까 악용의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안 그래도 나 지금 살기 너무 빡빡한데 공짜로 돈을 준답니다. 이거 마다할 사람 지금은 좀 마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까요? 지금 역대급 금리 인상이 2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다영업이요. 기업 B2 파산이 급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폐업이하고 파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일자리는 계속 감소해요. 인공지능이 아직 제대로 개발 안 됐습니다. 로봇 휴머노이드요. 이제 막 공장을 돌려보고 테슬라다 중국이다 휴머노이드 지금 몇 천만 원 합니다. 이거 가격 더 떨어져야 돼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습니다. 블록체인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구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선진국 위주로 감소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실업자가 증가한다 당연히 포함이지만 오프라인 세계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세계. 그래서 부동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요. 오프라인이 축소되고 기존 대비 달러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론가? 그 힘이라는 게 어디론가 다시 가겠죠. 뭐가 그럼 더 커질까요? 온라인 세계가 더 커지는 겁니다. 디지털 세계, 메타버스 세계. 지금 메타버스 완전 바닥이지만 나중에 이쪽으로 힘이 점차 더 몰려진다라는 게 거의 확정된 미래입니다. 코인 투자는 어디에 투자한다? 디지털 가치. 이게 비트코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디지털 가치고요.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 그거를 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가치와 가치를 이동시키는 망에 투자하는 게 코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빚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급전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실망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코인베이스에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간 암호화폐 거래를 성공했다. 혹시 아직도 없으리라 봅니다.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만 혁신이고 코인은 사기 아니야? 실체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AI 에이전트는 이제 그냥 기계라 보시면 돼요. 하나의 나름의 인격체일까요? 그냥 기계.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 로봇과 B 로봇 얘네 둘이 상호 거래 계약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게 스마트 계약인데 지금 사람이 인공지능 이게 아니고요. 인공지능 지들끼리 상호 거래를 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체결했으면 주고받아야죠. 뭐를요? 데이터를 주고받아야죠. 그리고 가치를 주고받습니다. 가치를 토큰 형태로 코인도 있고요. CBDC, 스테이블 코인 다 포함입니다. 주고받아야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에게 지금 뭐 자율주행차가 뭐 이렇게 사고는 나죠. 근데 분명히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 상용화 될 겁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유소, 요즘 말로 하면 주유소죠. 근데 그때는 전기차 충전소에 가서 또 $100어치만 좀 그 충전 좀 해와 라고 시킵니다. 그럼 얘가 가서 계약을 지들끼리, 기계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돈을 지불하고 나에게 돌아오겠죠.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GPU도 필요할 거고요. 전기 에너지도 필요하겠죠. 저장 공간, 그 데이터 저장 공간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받으려면 그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또는 망이라고 했죠. 다 필요합니다. AI가 결제를 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레이어 1, 레이어 2는 아시죠? 레이어 0는 이 자산 간에, 블록체인 간에 수도 없이 금방금방 거의 실시간 환전이 된다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이 왔다 갔다, 자산이 왔다 갔다. 이걸 해서 코인으로 결제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만 뭐 혁신이 될 거고 코인은 조금 멀었어. 그게 아니고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블록체인, 크립토, 메타버스가요. 실은 고만고만하게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그냥 세 글자로 줄이면 디지털이고요. 이게 뭐 온라인 세상이 되겠죠. 월스트리트 저널, 골드만삭스에서 인력을 3, 4%또 줄이겠다. 매년 2에서 7%를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1,300명, 1,800명을 자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거든요. 4대 은행의 국내 영업점 숫자가 4년 만에 대략 한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4년 만에 20%는 굉장히 폭삭 주저앉은 수준이거든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반면 이제 주요 은행의 임직원 수를 보시면 아까 그 영업점보다는 조금 적게 그 이제 감소폭이 조금 좀 뭐랄까요 완만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영업 지점을 이제 이익이 안 나면 바로 닫겠죠. 근데 은행을 이제 은행원을 바로 자르기는 이제 노조가 있고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려지는 감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쉽게 영업점이나 은행원이 더 많이 뽑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은행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대폭 축소하는 것은 이건 불가피하죠. 저는 약간 그 현재의 우체국처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예전에야 우리가 뭐 라디오 방송국에 사서함에 맨날 그 손편지 썼고 그때는 아예 뭐 메시지가 핸드폰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손편지 잘 쓰십니까? 거의 안 쓰죠. 이런 느낌입니다. 은행이 아마 뭐 거의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 얘기를 무려 30년 전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빌 게이츠죠. 뱅킹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은행 기능은 필요한데 뱅크는 필요 없다. 대단하죠. 코인 투자는 뭘까요? 은행망에 투자하는 거 스위프트망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스위프트 2.0이에요. 디지털 가치의 망에 투자하는 게 뭐다? 코인 투자죠. 근데 이제 빌 게이츠가 뭐 90년도 후반에 썼던 그 뭐 미래로 가는 길인가요? 그 책 보면요. 솔직히 조금 소름이 끼칩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 것 중에 거의 한 8, 90% 맞췄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엄청난 독서 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청고마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책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지금 제 그 책꽂이에서 한번 쭉 보고 괜찮은 책만 몇 개 좀 골라와 봤습니다. 먼저 로버트 기요사키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비롯해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냥 다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게 그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 책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롭 무어가 쓴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승호 회장 책도 제가 다 봤는데 다 좋습니다. 부의 속성, 뭐 사장학개론 같은 책들 굉장히 도움이 저도 많이 됐고요. 네 번째는 청울림이라고 하신 분이 쓴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전 세종대 교수님, 홍익희 교수님인데 유대인 이야기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이분 책도 전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MJ 드마코라고 하시는 분이 쓴 부의 추월차선. 7번째는 사이노의 가르침. 조금 언어가 좀 센 부분이 있지만 뭐 이제 특히 젊으신 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숭홍빙이라고 하는 중국 분이 쓴 화폐전쟁. 1권에서 4권이 있는데 조금 두꺼워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읽기가 조금 애매하면 4권이라도 좀 보시면 특히 이제 현재 경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9번째는 짐 로저스가 쓴 돈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0번째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 중에 지금 두 분인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냥 쓴 책 시중에 나온 그냥 다 보시면 됩니다. 하워드 막스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 책을 좀 보시면서 지금 뭐 계속 코인만 쳐다보면 성질만 나고 열불만 납니다.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책을 이럴 때 많이 보시고요. 코인도 뭐 지금 코인 책도 뭐 물론 뭐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추천을 해드릴 수 있지만 뭐 어찌됐건 지금 지식을 많이 쌓으시고 조금 인내해 보자. 이제 날씨도 좋아지겠죠. 좀 있으면 찬바람 불고 겨울 되고 해 바뀔 겁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어떨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